갑자기 소변이 빨갛게 나온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시겠죠? 그래서 온갖 검사를 했는데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의심하지 않으면 진단을 놓칠 수 있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권소희 교수님, 어떤 질병인가요? 안녕하세요. 중앙대병원 신장내과 권소희입니다. 소변이 자꾸 빨갛게 피가 나와 CT, 방광내시경, 심지어 신장 조직 검사까지 했는데도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이때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이 바로 호두까기 증후군입니다. 이름 유래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어떤 질환인지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두까기 증후군은 복부 대동맥과 위창자 감막 동맥 사이에 좌측 신장 정맥이 끼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두 동맥이 신장 정맥을 누르는 모양새가 마치 호두까기의 집게, 그리고 신장 정맥이 호두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보니까 호두까기처럼 정말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호두까기 증후군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발생하게 되나요? 복부 혈관의 구조와 관련된 현상이기 때문에 이야기로 듣기보다는 구조를 보는 편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신장은 대동맥에서 나오는 신장 동맥을 통해 혈액을 공급받고 신장에서 나가는 혈액들은 신장 정맥을 통해 대정맥으로 배출됩니다. 이때 대동맥이 상대적으로 환자의 왼편 그리고 대정맥이 상대적으로 환자의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어 왼쪽 신장 정맥이 대정맥으로 가는 길은 오른쪽 신장 정맥이 대정맥으로 가는 길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왼쪽 신장 정맥은 대동맥과 대동맥에서 십이지장, 췌장, 회장 등의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분지되는 위창자 감막 동맥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때 대동맥과 위창자 감막 동맥 사이의 공간이 좁은 사람은 그 사이를 지나는 좌신장 정맥이 눌려서 혈액이 잘 배출되지 않아 붓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은 유관 혈류 혹은 좌측 신장 통증이 있으며 주로 활동이 많은 날 더 심해지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증상은 결국 혈뇨, 빨간 소변을 보고 놀라서 오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단백뇨가 나올 수 있겠고요. 굉장히 드물지만 좌신장 정맥으로 좌측 난소 고환 정맥이 배출되기 때문에 호두까기 증후군이 심한 경우 남자분들은 좌측 고환이, 여자분들은 외음부가 붓고 정맥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이 사실 의심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진단이 어려운 만큼 많이 위험한 질환인가요? 호두까기 증후군은 신장 자체의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호두까기 증후군이 있는 것만으로 신장 기능이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좌측 신장 정맥이 눌리는 정도가 굉장히 심한 환자의 경우 고인 정맥이 굳어 혈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맥 배출이 더 감소하면서 신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상에 따른 추적 관찰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호두까기 증후군은 이제 좀 마른 체형에서 많이 생긴다고 들었어요. 왜 그런가요? 호두까기 증후군은 두 동맥 사이에 신장 정맥이 끼어 눌리면서 발생하는 증후군으로 동맥과 신장 사이 내장 지방이 충분히 있다면 내장 지방이 쿠션 역할을 하면서 신장 정맥이 받는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너무 마른 환자는 동맥과 신장 정맥 사이 쿠션 역할을 하는 내장 지방이 적기 때문에 마른 체형의 환자에서 호두까기 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이 높겠습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저체중 환자의 비율이 높아 호두까기 증후군이 여성에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검사를 이것저것 해도 발견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진단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는 신정맥 조용술이라고 해서 다리에 있는 굵은 정맥을 찔러 좌신장 정맥과 대정맥의 압력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호두까기 증후군의 진단이 좀 어려웠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연구를 통해 초음파를 이용하여 좌신장 정맥의 지름, 혈류 속도를 측정하거나 CT를 통해 복부 대동맥과 위창자 감막 동맥 그리고 좌신장 정맥의 모양을 확인하는 등 쉬운 방법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쉽게 진단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초음파가 사실은 좀 특수한 초음파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신장 초음파나 CT를 확인할 때 신장 정맥에 대한 정밀 평가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두까기 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그 검사를 시행 또는 판독하는 영상의학과 선생님에게 호두까기 증후군을 의심하는 환자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복부 초음파를 통해 진단하는 경우 혈관이 장 뒤쪽에 복부 깊숙이 있기 때문에 4시간 이상 금식을 하여 장 안에 공기가 상대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한다면 좀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료가 궁금한데요. 이게 결국에는 구조적인 문제로 생기는 질환인데 그러면 약물 치료가 가능한가요? 혈관의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병이다 보니 호두광이 증후군을 치료하는 약물은 없습니다. 대신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수면 자세를 바꾸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부분 바로 똑바로 누워 주무실 텐데 똑바로 누워 잘 경우 위창자 감막 동맥뿐만 아니라 장과 같은 장기가 신장 정맥을 누르기 때문에 호두까기 증후군 환자에서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호두까기 증후군 환자에겐 보통 왼쪽을 아래로 옆으로 눕는 자세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하다면 진통제를 복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호두까기 증후군이 심해 혈전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전제를 처방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보통은 우리가 똑바로 눕는 자세로 이제 자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자면 질환이 악화될 수 있고 왼쪽을 아래로 이제 자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오른쪽에 정맥이 더 이렇게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게 더 질환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왜 왼쪽으로 더 누워 자는 것을 권하는 걸까요? 환자분들이 종종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복부에서 대동맥과 하대정맥은 신체의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아래로 누울 경우 왼쪽 몸 전체가 대동맥과 하대정맥을 눌러 압력이 올라가지만 왼쪽을 아래로 누울 경우 오른쪽 몸의 일부만 대동맥과 하대정맥을 누르기 때문에 혈관이 받는 압력이 낮아져 좌측 신장 정맥의 혈류 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옆구리를 아래로 하여 눕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으로 눕지 말고 왼쪽으로 누워 자라.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이거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나요? 대부분의 환자에선 수면 자세를 바꾸는 대증 치료를 통해 좋아지며 일부 환자에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 혈관사의 지방이 증가하면서 혈류나 복통이 좋아지곤 합니다. 다만 너무 과도하게 체중을 증가시킬 경우에 대사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주의해야겠습니다. 특히 18세 이하 소아에서 호두까기 증후군이 진단되었을 때 재증 치료만으로 2년 사이에 약 75% 환자에서 혈류가 좋아졌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소아의 경우에는 좀 더 대증 치료를 선호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수면 자세를 바꾸라, 그다음에 너무 마르신 경우에 약간 살을 좀 찌우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만 가지고도 상당 부분 좋아질 수 있다 하니 이제 저희 킹콩님들께서 상당히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드물지만 혈류가 너무 심해서 빈혈이 반복되거나 좌측 옆구리 통증이 호전되지 않을 때, 난소, 고환정맥 부전으로 인해 불임이 의심될 때 등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좌측 신장 정맥이 눌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스텐트를 넣거나 좌측 신장의 혈관 위치를 바꾸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끝으로 당부 말씀 한마디 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혈류가 나와서 여러 검사를 했는데 진단이 되지 않은 경우에 우선은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런 호두까기 증후군의 가능성을 생각해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됩니다.